지식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해커스 토익 RC 장종훈 쌤입니다. 오늘도 시험 응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시험 칠 때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저랑 공부할 파트는 파트 5, 6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들을 우리 지금 바로 옆 강의실에서 쌤들이 찍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 전체 총평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토익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꼭 자료들도 다운받고 저 강의 말고도 다른 강의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이번 시험 여러분들 난이도부터 먼저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파트 5, 6가 조금 평이하게 나왔어요.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이 난이도를 정할 때는 항상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바로 지난번 시험이랑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지난번 시험 보신 분들은 오늘 시험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난번 난이도가 나왔구나 라고 좀 추측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지난번 시험 안 보신 분들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배우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어휘 문제는 총 9개 정도가 나왔어요. 단어 문제, 뜻 물어보는 문제. 문법 문제는 21개. 그 중에서도 접점부가 8개가 나왔네요. 오, 눈에 띄네요. 그 중에서 이제 학생분들이 제가 이제 라이브 클래스, 라이브 총평 진행할 때 질문 올려주신 것들 혹은 해커스 토익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질문 올려주신 것들 논란 문제는 공통적으로 3개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파트 6는 오늘도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어휘가 다소 어려운 게 한두 개 정도 나왔어요. 그건 제가 이따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문장 삽입은 오늘 조금 평이했어요. 그래서 굳이 요건 논란 문제는 없었고 여러분들 오늘 파트 5랑 6 문장 삽입 빼고 어휘랑 문법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가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여러분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한 개 틀렸어요. 어떤 문제를 한 개 틀렸는데 보통 학생분들이 오답 노트를 할 때 내가 만약에 분사 문제를 틀렸구나. 그럼 분사만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답으로 고른 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사 문제가 정답인데 동명사를 정답으로 골랐으면 동명사도 제대로 모른 거예요. 동명사를 알았다면 그걸 지워냈었어야죠. 토익은 사지선다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리면 여러분들이 개념 4개를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총평을 진행할 때 하나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의 오답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논란 문제 포스트폰이냐 vs 포스트폰드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자 보도록 할게요. 항상 동사부터 먼저 찾아요. 동사 어디 있어요? asked가 동사죠. 근데 또 과거 시제네요. 그렇죠? 자, 그럼 뒤를 쭉 봅니다. 본능적으로 대시 지금 접속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학생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앞쪽이 과거니까 뒤쪽도 과거 아니야? 해서 과거를 고르는 분들이 있고 혹은 컴퍼니가 단수니까 포스트폰 뒤에 S 안 붙었으니까 포스트폰 되겠다. 정답을 B로 고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A예요. 포스트폰입니다. 왜 정답이 동사 원형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갑시다. 자, 이 문장을 쫙 보세요. 지금 보니까 the client asked가 과거라고 해서 뒤에 과거를 쓰려고 했더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줄여서 주요 명제 동사라고 제가 불러요. 무슨 명제라고요? 주요 명제 동사. 기본적으로 주장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요청하다 이런 류의 동사가 나오면 뒤에 대절에 should가 생략돼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대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주어가 나왔죠. 그리고 요 사이에 should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왜? 그것이 문법이니까. 요거를 알아야지 일단 여러분들이 정답을 동사 원형으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드리면 그 고객사, 고객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구했습니다. 그 회사한테. 뭐를 요구했냐면 연기해 달래요. 다음번 미팅을 좀 연기합시다 라고 주장하고 요청하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동사 원형 포스트폰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이랑 다르게 다음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같이 나오는 동사들을 같이 암기해 주세요. recommend, require, request, demand, insist, suggest, ask, order 싹 다 주요 명제 동사로서 뒤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통 오늘은 그래도 조금 약과예요. 왜? 원래 여기에 수동태가 가미가 많이 되거든요. 여기 수동태가 가미가 되면 뒤에 생뚱맞게 정답으로 BPP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주요 명제 동사 다음에는 대절 다음에 should 생략 2번 기억해 두세요. 괜찮아요? 다음번에도 꼭 맞추세요. 계속 갑시다. 자, 다음 문제네요. one versus ones. 아하. 둘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명사로 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 보도록 할게요. Some elevators. 몇몇의 엘리베이터들이 will be 될 것이네요. 동사 찾았다. unavailable. 아하,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all week. 맞죠? 주 내내. So, 그래서 please가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please가 주어가 아니라 명령문이라서 그런 거예요. 부드러운 명령문이네요. Please, 제발 사용해 주세요. 뭐를요? 목적어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는데 뒤를 보세요. that부터 service all floors. 아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쭉 보니까 뒤에 있는 이 that부터 이 뒤에 끝까지 floors까지가 앞에 있는 이 어떤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수일치라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serves 단수 동사예요. 동사 s가 붙었어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단수. 정답은 one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대명사를 쓸 때도 여러분들이 단수 복수를 항상 따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개를 지칭하는 거였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serves가 아니라 그냥 serve하고 동사 원형을 썼겠지만 여기 지금 뒤에 s가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단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뭔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몇 개는 안 되지만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부정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들으세요. 보기, 선택지가 3개 이상일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걸 원으로 잡아요. 첫 번째 걸 원으로 잡고 또 다른 하나를 잡을 때는 another로 잡으면 되고 그 다음도 another, 그 다음도 another, 그 다음 another 하다가 마지막 한 개를 가리킬 때는 the other로 가리킨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부정대명사 다음번에는 요거 대신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계속 갑시다. 자, all이냐 bus이냐 요거 둘 다 논란 문제로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 문장이었어요. Some elevators, 몇몇의 엘리베이터는 will be unavailable, 이용이 불가능할 거예요. week. 엄밀하게 따지면 의미로는 둘 다 말이 돼요. 맞죠? all week, 뭐 기간 내내 맞죠? 일주일 내내. busy week, 바쁜 기간 동안. 이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품사를 아셔야 됩니다. 이 week라는 게 이제 시간이니까 all week, 시간의 부사, 일주일 내내라는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뒤쪽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문장이 이미 완성되어 버렸거든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보어니까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문장은 끝나버렸어. 뒤에 달라붙는 거니까 all week, 일주일 내내 이게 정답인데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신 게 이거 all 다음에 제가 알기로 복수명사랑 가사명사 중에 복수랑 불가사만 온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단 그거는 부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일 때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자리 들어갈 때인 거고 요거는 시간의 부사로서 부사로 쓰일 때이기 때문에 요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all week를 암기해 주시고 정답은 all week. 중요한 것은 이제 busy를 언제 쓰냐면 앞에 한정사를 붙여요. the busy week 안 그러면 a busy week. 한정사가 나와야지 요걸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connecting이냐 viable이냐. 아하, 요것도 이제 많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오답을 먼저 지어버리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보도록 할게요. The government, 정부는요, is looking for,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찾고 있냐? 보니까 관사 나왔고 옵션이 명사로 나왔습니다. 어떠한 선택, 어떠한 대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To treat depression. 이게 뭐냐면 다루는 건데 뭐를 다루고 처리하냐면 depression.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약간 우울감, 우울증을 말하는 거겠죠. 어디예요? In older adults. 아하, 고령자분들의 약간 조금 우울증을 다루기 위한 옵션, 선택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옵션 앞에 오면 좋은 단어가 뭘까요? 연결하는 일까요? 안 그러면 viable.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맞습니다. 가능한이라는 의미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일단 viable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머지 하나가 너무나 정답이 안 돼요. connecting, 연결하는 옵션이다 이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바로 사용 가능한 그 옵션이 필요한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정답은 viable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아하.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둘 다 접속사인데 여러분들이 문맥상 적합한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so that과 given that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돼요. 바로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Passwords are required. 아하. 비밀번호가 요구된다. 문장 끝났죠? 수동태니까 접속사 자리예요.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won't be accessed. 접근되지 않는다. 접근되지 않도록 뭐로부터? by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 접근을 막기 위해서 막도록 이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뒤에 나오는 게 하도록이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A랑 B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쓰임새가 아예 달라요. A는 목적으로 뒤에 걸 할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거든요. 정답이 so 대신 나와야 돼요. 보도록 할까요? 아하. 비밀번호가 요구되어진다. 뭐 하도록? 뒤에 거 하도록.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접촉되지 않도록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요거는 고려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건을 달아버리면요. 기본적으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보세요. 개인정보가 필요가 되어집니다. 요구되어져요. 뭐란 조건하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조건하에. 이 말인즉슨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given 대신 나오면 뒤에 게 이미 된다라는 가정하에 뭐뭐를 고려해서 앞에 걸 한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는데 왜 비밀번호가 필요할까요? 말이 안 되거든요. 정답은 목적의 의미를 담고 있는 so 대신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맥을 정확하게 보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계속 갈게요. 다음 문제. 아하. to continue냐 continuing이냐. 요것도 이제 많이 물어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문장부터 먼저 볼게요. they가 주어네요. 맞죠? have decided,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동사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억나요? 절대 명동두부입니다. 뭐라고요? 절대 명동두부. 명사절 맞죠? 대명사, 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줄여서 절대 명동두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중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선생님, continuing은 동명사고요. to continue는 투부정사니까 둘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명동 두부니까? 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 두 개 다 돼요? 아닙니다. 바로 이 동사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decided, 이 decide라는 동사가 과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요거를 아는 사람만 풀 수 있던 문제였어요. 볼까요? 기본적으로 decide라는 이 동사는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자주 취하는 동사들을 알려드릴게요. 볼게요. want, need, expect, decide, wish, ask, agree, refuse, try, fail, plan. 이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가지고 시험장 가야지 이런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기가 어렵거나 혹은 이 동사들이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to 부정사의 습성을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이 to 부정사라는 친구는요. 의지를 담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They have decided,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to continue, 계속적으로 sponsoring, 이게 뭐냐면 지원하는 거겠죠. Your organization, 당신의 이런 조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organization 이런 것들은 보통 조직을 뜻하거든요. 맞죠? 뭐 단체, 협력 단체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의지를 담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안 그래도 잘 어울리고 요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항상 시험에 가면 요거처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이랑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이 매번 싸우거든요. 근데 제가 꿀팁을 좀 드릴까요? 이 종편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눈치를 좀 챘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이번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다음번에 또다시 이게 나오는 가능성보다는
동명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를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왜? 이번에 투부정사였으니까 다음에 동명사 올 때 됐다, 큰 거 온다 라는 이런 뉘앙스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역으로 풀면 되죠. 내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를 다 외웠기 때문에 보기에서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토익은 사지선다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정답을 몰라도 소거법으로 나머지를 지울 수 있으면 정답만 남길 수 있거든요. 즉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화이팅! 힘내시고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아하, scheduled냐 안 그럼 scheduling 이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 일단 이 문제가 분사 문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보기를 보고 나서 올라와서 동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is가 있잖아요. is가. 문장에서 동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원래. 왜? 접속사가 없다면. 지금 이 문장에 접속사가 들어갈 공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is 동사로서 끝났고요. 앞쪽에 동사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왜? 접속사가 있어야 동사가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문장에 접속사가 없어요. 동사가 아니라 분사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분사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 항상 이 수식을 받는 명사 입장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컨퍼런스 입장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컨퍼런스가 뭐예요? 바로 회의라는 건데 이 회의 입장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의라는 친구가 스스로 스케줄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회의라는 친구는 스케줄 당할까요?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차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호이. 자, 기본적으로 일단 정답은 scheduled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할 수 있죠. 이게 분사도 능동태랑 수동태의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퍼런스 입장에서는요. 스케줄, 예정되어지기 때문에 수동태의 의미가 가까워서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으로 못 풀겠다 싶으면 이 분사 뒤쪽을 보면 돼요. 지금 분사 뒤에 for management and employees가 나왔잖아요. 이 management라고 말하면 뭐 관리자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employees, 근로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전치사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요? 수동태 배울 때 우리 BPP 다음에 목적어 대신에 전명구 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거는 과거분사라는 친구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전명구로서 지금 수동태의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장 구조 자체로도 과거분사 다음에는 수동태 형태에서 가지던 전명구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의 정답이 스케줄링이 되었다라고 치면 능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되고 뒤에 목적어를 붙여야 돼요. 왜? 목적어의 형태가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거든요. 즉 목적어가 붙는 친구는 현재 분사고 목적어가 없는 친구는 과거 분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토익 시험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현혹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느냐? BPP 다음에 전명구가 아니라 BPP 다음에 목적어를 붙이는 동사들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동사냐? 바로 수동태로 바뀌어도 목적어를 갖는 동사, 바로 사형식 동사 혹은 오형식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수동태의 예외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수동태 형태에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사형식 혹은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수동태 문제 풀이할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 중요한 것은 과거 분사는 뒤에 전명구, 현재 분사는 뒤에 목적어다 머릿속에 입력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과거 분사가 나왔으니까 다음번엔 또 현재 분사 쪽으로 한번 많이 공부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RC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질문 올려주신 것들, 논란 문제가 됐던 것들 위주로 제가 좀 잡아드렸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토익은 제가 100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문제. 이게 RC가 100문제고 이제 또 LC가 또 100문제가 따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RC 문제를 풀 때 100문제 어떻게 다 맞추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말고 원하는 점수대가 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990점을 원해요? 그럼 다 맞춰야죠. 얄짤 없어요. 다 맞춰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대가 600점인데요. 700점인데요. 저는 800점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맞추는 것에 여러분 너무 초점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87을 강의하고 있는 심동혁입니다. 더 많은 토익 시문 자료 강의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월 23일 정기 토익 87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기 토익 87 난이도는요, 상급이었습니다. 중상급에서 약간 상급으로 올라가는 상급이었는데요. 이유는 일단 지문 길이는 평이했습니다. 평이했지만 문장 하나하나의 문장 길이가 좀 길어지고 구조가 약간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문의 길이도 평이했죠. 기사문 단일 지문에서 2개 나왔고요. 연계 지문에서는 기사문이 1개 나왔어요. 동의 문제 2개 나왔는데 역시 1개는 좀 쉬웠고 1개는 좀 중급, 중상급쯤 됩니다. 근데 연계 문제의 길이가 약간 좀 길어지면서 연계 문제가 약간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단일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어휘 난이도가 중상급에서 상급, 새로운 단어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지문 길이가 좀 평이했습니다만 문장 구조 및 길이가 이거 어려워지고 문장 길이가 좀 길어졌네요. 분사구문도 나오고요, 뭐 삽입절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 지문, 어휘 난이도가 중상급에서 상급인데 지문 길이는 중상급, 약간 길어진 것 같아요. 문장 구조 및 길이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길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연계 문제 난이도 중상급에서 상급, 약간 상급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질문 개수로 보면요, 편지나 이메일 3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고 2개 나오고요, 광고 1개, 기사 2개, 평이하죠. 온라인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채팅 여전히 2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주요 동의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체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체인이죠. 이렇게 고리죠, 고리. 1년에 연결된 것들, 그죠? 체인, 뭐 커넥션입니다. 근데 이게 호텔 체인점, 상점 체인점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보겠습니다. You can use this 30% discount voucher at any hotel of our chain for more than 3 consecutive days of your stay. 당신은 이 30%짜리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체인 중에서 어떤 호텔에서라도 뭐에 대해 사용할 수 있죠? 자, 3일 이상이죠. 3일 이상의 연속 3일 이상의 체류에 대해서 말이죠. 됐죠? 자, 이때 호텔 체인점이니까 뭐가 좋을까요? 호텔 그룹 좋겠죠? 네, 맞습니다. 됐죠? 두 번째, faced with입니다. faced with, 무엇에 직면한,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에 직면한이에요. 근데 이게 문맥적으로 무엇을 제공받은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외우면 됩니다. confronted with, 무엇에 직면했다 외우면 되는데, offered와 provided 보세요. 제공받은 건데 이 뒤에 명사 올 때는 이건 with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뒤에 명사 올 때는 with가 없죠. 바로 명사가 오죠. 요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faced with 다음에 명사입니다. 이것도 with 나오는데요. 직면하니 제공받은으로 발전하는데 봅시다. 자, 이 offer란 단어가 원래 사형식으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형식이란 말은요,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는 동사란 말입니다. 해석하면 we offer our customers various options. 우리는 우리 고객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are offered, pp죠. be 플러스 pp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뜻이 2가지예요. 받다 의미와 되다 의미가 있어요. 영향을 받다 의미와 상태가 되다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받다 의미도 있고 제공되다 의미도 있어요. 근데 어떤 뜻인지 아직 모릅니다. 문장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공받든지 제공되든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위에 있는 게 능동태 문장이죠. 능동태 문장, 아래에 있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그냥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걸 주어 자리에 보내면 되죠. 맞죠? Our customers. 그죠? 나머지 그대로 various options. 어때요? be offered 수동태가 되니까 뒤에 바로 명사가 따라오죠?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능동태일 때 동사 뒤에 명사가 몇 개 있었죠?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만들 때 명사 1개를 앞으로 보내죠. 보내더라도 뒤에 1개 남아있죠? 그래서 be offered, 이 offered가 pp가 될 때 바로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다. 됐죠?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해석하면
우리 고객들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받습니다가 좋겠죠. 제공받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공받다는 의미인데 두 번째 볼까요? We provide our customers with various options. provide는요. 되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제공하다라는 의미일 때 뭔가를 명사를 할 때는요. 꼭 with가 따라와야 돼요. 우리는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다양한 옵션을 따라옵니다. 자, 이걸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are provided. be plus pp입니다. be plus pp. pp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뜻이 뭘까요? 첫 번째 제공받다 의미도 있고요. 제공되다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제공받다, 제공되다. 원래 수동태 의미는 첫 번째가 인양을 받다. 두 번째가 상태가 뭐 되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받다 의미와 제공되다 의미가 둘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위에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걸 수동태로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편하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걸 주어 자리를 뭐 보내면 되지요. 보내볼게요. Our customers. 그죠? are provided. 맞죠? 그 뒤에 뭐 그대로 내려오죠? 뭐가 내려와요? with 내려와야 되죠. with various options. 보세요. 이게 provide가 제공받다 의미로 쓸 때 뒤에 뭐가 따라죠? with가 따라와야 되죠. 차이 알겠어요? 자, are offered가 제공받다로 쓸 때는요. 뒤에 그냥 명사가 바로 따라옵니다. 근데 provide가 제공받다 의미로 쓸 때는 뭔가를 할 때 with가 따라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 문장. Faced with, 직면 아니죠? Faced with more various options, customers tend to hesitate more before their decision making on purchase입니다. 자, 다양한 서비스 옵션에 직면했을 때 고객들은요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구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더 많은 서비스 옵션에 직면했을 때 이 말이 뭐죠? 더 많은 서비스 옵션을 제공받았을 때가 되겠죠. 더 많은 서비스 옵션을 제공받았을 때가 되는데 제공받다는 offered로 제공받은이고 provided 제공받은이죠. 그죠? 근데 이 위까지 미줄 거 있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 provided 들어가면 provided with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정답은 안 되는 거예요. offered가 된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풀어내 주는 겁니다. 약간 좀 까다롭죠? 됐습니다. 그 다음 연계지문 들어갈게요. 오늘 연계지문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5개 나오는데 이메일 연계지문 이메일 2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일정표와 노티스 공지 나오고요. 세 번째 기사문 나왔죠.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짧은 기사문이었어요. 웹페이지와 이메일 나오고요. 레터, 편지, 일정표, 이메일. 그리고 제일 끝에 임대계약서. 어그리먼트가 이게 동의하지 말고 계약하세요. 계약. 합의나 계약하세요. 임대계약서 밑에 편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건데 자, 근데 뭐 어떤 식으로 연계지문이 나오든 지문 형태가 어떤 거든 별로 상관없이 연계되는 포인트가 중요하죠. 연계되는 포인트는 보통 첫 지문에서 연계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됩니다. 첫 지문을 잘 읽으면 연계 포인트가 어떤 건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보통 연계되는 포인트는요. 첫 지문에 나오는 사람 이름, 사람 같은 거죠. 날짜, 그리고 도시명. 이 날도죠. 이 날도와 혜택 들어있을 때 정확한 조건인데 조건을 판단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혜택 나오면 보통 조건 걸려있거든. 혜택 나올 때 표시하시고 돈이 언급될 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도 혜택과 돈이 너무 표시하시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경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초점에서 뭔가 요청을 하게 되죠.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요청사항이 바로 선택 조건이 돼서 그 선택 조건에 맞는 항목을 찾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청이 나오면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되고요. 세 번째, 한정됐다. 한정됐다 말은요. 뭐 중요한 내용이다 말이죠. 그래서 only나 limited라는 표현을 신경 쓰고 풀어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표. 자, 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일정표도 있고요. 상품이 나열된 표도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표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문제의 선택지 A, B, C, D에 나올 때는요. 표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문제의 선택지 A, B, C, D에 등장할 때는요. 연계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계 문제 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광고가 나왔는데 광고 안에 상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상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 상품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라는 문제. 골라보세요라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약간 변형될 뿐이죠. 자,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볼까요? 표.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첫 지문에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고 살짝 문제부터 보여드릴게요. 문제에 선택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 있어요? 이거 맞죠? 윌리엄 테리 맞죠? 토마스 브룩스 맞죠? 켈리 터너인가요? 켈리 터너? 마기 포레스트죠? 예. 그죠? 입니다. 하여튼 선택지 나오는 단어가 이게 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표 안에 들어 있는데 이 표 안에 선택지 나오는 단어가 표 안에 들어 있는 단어가 선택지 나올 때는요. 연계 지문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아니, 꽤 높은 게 아니고 연계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질문 독해하겠습니다. Notice, 알림. Before using staff conference room. 자, 사원 회의실을 사용하기 전에, 그죠? 공지입니다. All the reservations for staff conference room must be made first through Modus events at our website. 사원 회의실을 위한 모든 예약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웹사이트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회사 안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할 때는 예약을 하고 사용하라 이 말이죠. Below are the instructions. 아래 있는 것은 instructions 뜻이 뭐죠? 설명이나 안내. 뭐 지시라는 뜻도 있지만 설명이나 안내 뜻도 있습니다. 아래 있는 것들은 설명이나 안내입니다. 회의실 예약을 위한. 그리고 현재 예약 상태입니다. 오늘의. 자, 그럼 이게 회의실 예약을 위한 설명이나 안내고 이게 현재 예약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의 예약 상태입니다. 볼게요. 10월 5일이죠. 오늘이 10월 5일인가 봐요. 됐습니다. Before using the room, 회의실 사용하기 전에 please fill in the name of your team manager. 당신 팀 매니저 이름과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을 적어주세요. 기입해달라요. 이 안에 기입해달라요. 그죠? 이 안에 기입된 게 이제 팀 매니저 이름과 이게 팀 매니저 이름이고 이게 프로젝트 네임이래요. 토론될, 그죠? 아래 일정표에 맞습니다. 이게 팀 매니저 이름이고요. 프로젝트 네임인 거예요. 자, 밑에 볼까요?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the schedule.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요. 일정에 대해서 please contact 연락 주세요. 시설 책임자로 말이죠. 이 내선 번호로. 자, 이런 겁니다. 사원 휴게실 사용할 때 예약을 미리 하고 들어가라. 그죠? 그때 예약할 때 꼭 표에 팀 매니저 이름과 프로젝트 네임을 적어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팀 매니저 사람이잖아요. 맞죠? 사람이죠. 아, 이 사람이다. 사람 나오는 순간 이게 연결을 다 하셔야 돼요. 아, 이게 팀 매니저들이구나.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사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볼까요? 아래 질문. 자, 안드루 제프리 씨가 10월 8일 날 모든 증언을 쓴 겁니다. 자, 근데 질문 읽기 전에 문제부터 볼까요? Who did Miss Andrew Jeffrey speak with on October 8th? 누구와 안드루 제프리 씨가 이야기했습니까? 글을 쓴 사람이 안드루 제프리 씨죠. 10월 8일이 이메일 쓴 날짜죠. 그죠? 안드루 제프리 씨는 10월 8일 이 이메일을 쓴 날짜에 누구와 이야기했을까요? 자, 물어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Last Friday, 지난 금요일 날 A single team occupied our staff conference room. 하나의 팀이 우리 사원 회의실을 차지했습니다. 넘겨서 말이죠. 그들이 예약했던 시간을 넘겨서 사용했대요. 다행스럽게도 despite more than 20 minutes of waiting, 20분 이상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은요. 어떤 팀이죠? 스케줄 뜹니다. 스케줄 못하네요. 자, 그 회의실을 사용하기로 일정 잡혀 있었던 그 팀은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그 회의실을 사용하기로 일정 잡혀 있었던 그 팀은요. 그들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 팀이죠. 그 팀이 2시간 타임 블록 back to back 연속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팀이 예약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서 20분을 훌쩍 넘겨서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그 팀이 너무 20분 이상 기다린 거죠. 다행히 그 다음 기다리는 그 팀은 한 타임 블록 예약한 게 아니고 두 타임 블록을 연속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그죠?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우리 사내 규정에 대한 그리고 아주 명백한 그죠? 인력
인력의 낭비죠. 그렇죠? 예약한 시간 딱 맞춰야 되는데 20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팀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린 거죠. 인력 낭비죠. I've talked to the team's manager. 나는 그 팀의 매니저와 얘기했습니다. 그 팀 오늘 아침에. 그리고 그에게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경고받은 사람 누굴까요? 경고받은 사람 누굴까요? 그 팀 매니저죠? 뒤에 기다린 팀일까요? 아니면 앞에서 시간 넘긴 팀일까요? 앞에서 시간 넘긴 팀의 매니저가 구두 경고받았겠죠. 맞아요. 이거는 앞에서 시간 넘긴 팀의 매니저겠죠. 이해되시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두세요. 우리 회의에서 사용할 때. 자, 그럼 보자. 문제가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거잖아요. 시간을 넘겨서 사용한 팀의 매니저죠. 근데 그 다음 팀은 뭐죠? 2시간 연속으로 예약한 팀이 기다린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기다린 팀 누굴까요? 이게 2시간 연속으로 예약한 거죠. 이 팀이 기다린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애초에 예약한 시간을 넘겨서 사용한 팀은 누굴까요? 이 팀이겠죠. 그 팀 매니저는요. 윌리엄 테리시죠. 자, 그럼 정답 뭘까요? 윌리엄 테리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사실 선택지에 나오는 사람들이 표에 나왔죠. 표에 나왔을 때 연계된다라는 내용을 미리 예상하고 있으니까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알아두고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광고인데요. 여러 개의 상품이 나오는 광고입니다. 복수 상품이죠. 뭐 여행 상품도 나올 수 있고요. 아파트 종류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커피 머신이나 세탁기도 나올 수 있어요. 컴퓨터도 나올 수 있고.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상품이 나오는 건데 볼까요? 골프클럽 광고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회원 종류가 레귤러 회원,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이었죠. 회원권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상품 종류가 여러 개 있을 때는요. 골라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 아래 편지를 쓴 고객이 이 중에 어떤 상품을 구매할까요? 골라보세요라는 문제. 이는 골라보세요라는 문제를 내려고 일부러 상품을 여러 개 주는 거예요. 또는 변형할 수도 있어요. 구매했다면 얼마나 지불했을까요? 라는 문제도 변형할 수 있고요. 구매했다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도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수 상품 얘기 좀 볼게요. 골프 클럽입니다. Hole-in-one Masters Golf Club. Welcome to our golf club. 골프 환영합니다. We accept newcomers all the year and strongly recommend that you join our yearly membership to enjoy extra benefits. 우리는 신입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리고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간 회원권에 합류하도록, 그죠? 추가 혜택을 즐기기 위해서. 아래 있는 것들은 세부 사항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자, 레귤러 회원,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이 있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광고에 따르면 무엇을 이 버커시는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be supposed 원래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는데 버커시가 누구예요? 이 이메일 편지를 쓴 사람이죠. 봅시다. 버커시가 신시아 라일런트에게 쓴 건데요. 홀인원인가요? 이게 골프 클럽 쪽 같아요. To whomever it may concern, 관련된 분에게 안녕하세요. I've purchased the platinum membership of your golf club. 나는 플래티넘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플래티넘 회원권 구매했대요. 네. 플래티넘 회원권 구매했대. 그러니까 얼마 지불했을까요? $5,000 지불했겠죠. 어떤 걸 사용하셨을까? 그린존을 사용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문제 정답일까요? 답은 그린존. 끝.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종류가 여러 개 나올 때는요. 골라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예상하고 돌아가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상품 종류를 고르는 문제 나오고요. 변형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또 얼마를 지불했을까요? 여러분 문제도 덤으로 같은 패턴이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정기토익 8세븐 총평입니다. 자,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강의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